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6월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최대 20mm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구름은 많지만 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보이겠고요. 기온 보시면 현재 대구의 기온 14도, 안동 13도, 포항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오늘도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 대구 25도, 안동 26도, 포항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주말 동안 낮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차차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주말 동안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과 암 발생의 관련성을 조사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환경부가 정부 예산으로 1년 넘게 조사를 하고도 정작 주민설명회에서는 관련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했는데요. 주민들은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만 졸속으로 발표하려는 게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인근 주민 수십여 명이 참석한 월성원전 주민 건강영향조사 발표회장. 시작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주민 설명회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공식 조사 보고서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표회 현장에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 대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중간 발표 내용만 배포됐습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선량 평가 결과 주민들에게서 염색체가 변형된 전좌 염색체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바보 아니에요. 30년 동안 원자력에서 살면서 삼중수소에 푹푹 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자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주민들은 환경부가 제대로 된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론만 발표하려 한다며 정확하고 구체적인 조사 결과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수원 등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조사인지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 그거 준비 안 하고 이래 하는 거는 우리가 듣기에 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우리한테는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달린 건데 그리 쉽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번 조사는 월성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대의대 박수경 교수팀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1년간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지 5개월 만인 최근 공개 설명회 일정이 확정됐는데 준비 부족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빨리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대로 다음에 할 땐 최대한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책자하고 이제 그 PPT 자료를 이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딱 보실 수 있게. 환경부는 일정이 연기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8일 주민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와 울진, 영광, 기장, 울주군 등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주민 동의 없이 원전 부지 내에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 건설 반대와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의 운영 기한과 반출 시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 후 해결료 보관에 대해 안전대책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국제연합의 해양법 협약 발표를 계기로 1996년 국가가 지정한 바다의 날입니다. 정부는 경주에서 기념식을 열고 신해양 강국 도약을 선포했는데요. 바다 주간을 맞아 경주에선 내일까지 해양수산 엑스포가 이어집니다.
임재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바다의 날입니다. 1996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자 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경주에서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갖고 신해양 강국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확인했습니다. 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실증센터라든지 이런 우리 동해안을 활용한 이런 해양수산 관련 사업들을 차분히 준비해 가면서 또 추진해 나가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역사상 최초의 해양 행정기관인 선부가 설립된 곳이자 해양 상업제국을 이룩한 통일신라의 근간인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행사를 계기로 43.5km에 이르는 해안선을 기반 삼아 동남권의 해양 거점 관광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해양 레저 거점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이어서 해수부의 전신이 선부인데 선부를 기념하는 그런 공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주간을 맞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선 해양수산 엑스포가 개막돼 6월 2일까지 열립니다. 해양수산 관련 제품 전시와 구매 상담회, 세미나와 교육이 이어지고 수산물 판매 장터 등 2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해양 관련 기관도 여러 개 있고 연구기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함께 치르면서 경상북도도 해양 관련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천군 소각장에 대한 2차 대보수를 마쳐 오는 7월부터 하루 170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1차 보수 이후 생활쓰레기 처리 용량 130톤보다 40톤이 많은 양입니다. 경주시는 소각 효율과 가동 일수를 높이기 위해 대보수를 실시했고 앞으로 매립장에 쌓여있는 미소각 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에 닥터 헬기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3,000번 넘게 출동하며 경북 지역의 응급 환자를 이송해 왔는데요.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항공의료팀의 하루를 담아봤습니다. 보도에 이도은 기자입니다. 오후 2시 35분, 영주에서 헬기 출동 요청이 들어옵니다.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시간 맞춰서 이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혈압 쇼크가 우려되는 응급 환자입니다. 응급차로 안동병원까지 이송하려면 왕복 2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노로 감염으로 해서 폐혈증이 생겨가지고 혈압이 낮대요. 다행히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맑은 날씨입니다. 바람이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저희가 이제 미토퍼 세크로 수정한 다음에 미리 구비해둔 승합제 등 응급의약품을 싣고 곧장 출동한 항공의료팀은 돌아와 응급차에 환자를 넘겨줍니다. 이송에 걸린 시간은 왕복 20여 분에 불과합니다. 경북 닥터 헬기는 안동병원을 중심으로 반경 80km 지점까지 위급 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먼 울진까지는 20여 분 만에 도착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문경에서 닥터 헬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북 닥터 헬기가 지난 9년 10개월 동안 받은 출동 요청은 3,000번이 넘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출동을 못했던 적을 제외하면 90%가 넘는 2,000여 명의 환자를 구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아기가 나와가지고 분만한 적도 있고 한 번은 울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아기가 물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31명의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은 365일 하루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경북에 딱 한 대뿐인 안동병원의 닥터 헬기는 의료 취약 지역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울진군은 개인이나 법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개방 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개방 화장실은 주유소나 휴게소, 상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 가운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24시간 상시 개방이나 일정한 시간에 개방하게 됩니다.
개방 화장실에 지정되면 화장실 규모와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해 편의용품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묶어놓고 질식해 숨지게 한 대구의 한 복지재단 시설에서 또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부터 폭행과 학대,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장애인 가족과 단체는 이런 시설을 운영해선 안 된다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자폐성 장애인 뒤로 사회복지사가 다가오더니 허리를 꼬집고 쿡쿡 찌릅니다. 양볼을 잡고 흔들기도 합니다. 이 장애인 몸에선 긁히고 멍이 든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멱살이 잡히고 뺨을 맞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데 괴롭히고 아니면 방관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폭행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대구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은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학대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재단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2021년 휠체어 탄 중증 장애인이 문틈에 묶여 방치됐다 목 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 같은 사례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내려진 처분은 고작 과태료 200만 원과 개선 명령 2번뿐입니다. 전국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 300여 명이 달성 군청 앞에 모인 이유입니다.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수년간 학대가 반복되어 온 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자립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언제까지 이 시설 안에서 학대가 일어난 시설 안에서 장애인분들을 방치해 둘 것인가, 예산과 시간이 걸린다면 그에 맞는 연차적 계획을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책임이 달성군청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달성군은 경찰 조사와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행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시설을 폐쇄하면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고 자립 지원에는 예산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학대에도 시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시청 대회실에서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 사업 점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5월 말 현재 전체 83개 공약 가운데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71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특히 수해 예방을 위해 오천 항사댐 건설,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 사업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호공원 특급 호텔 유치와 영일만 해상 케이블카 건설 등 일부 사업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청년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0여 명을 대상으로 16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요 사업은 시골 청춘 뿌리내림과 창업 드림 지원 사업으로 2년간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3년 차에는 청년 채용 인건비도 지원합니다. 또 경상북도의 거주 청년이 영덕군에서 창업할 경우 활동비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역 정착 사업도 실시합니다. 정부 시책에 발맞춰 포항시도 오늘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의원 약국에서 시행하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변경됩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됩니다. 또 입국 후 3일차에 권고되던 PCR 검사도 종료됩니다. 오는 3일 포항시 상대동 젊음의 거리에서 경상북도 청년문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메인 행사인 대학 댄스 동아리 챔피언십과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청년 드림 콘서트가 저녁 6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6월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최대 20mm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구름은 많지만 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보이겠고요. 기온 보시면 현재 대구의 기온 14도, 안동은 13도, 포항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 오늘도 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5도, 안동 26도, 포항은 24도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주말 동안 낮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는 차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고령 1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고령 24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5도, 김천 1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3도, 청송 1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6도, 청송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주말 동안은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토요일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운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